만약에 이랬더라면. 대체 역사 시리즈 다시 쓰는 신탄금대 전투입니다. 대체 역사라는 것은 역사상의 중요 시점에서 만약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추측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체 역사는 실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흥미를 유도하지요. 왜 조선 최고의 장군 신립은 막강한 8,000기마대를 이끌고도 전투에 패배했을까요? 그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면 일본군의 조총부대를 해치울 수 있었을까요?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그리고 이 값진 승리로 인해 임진왜란의 흐름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럼 이번 기회에 대체 역사를 통해 상대를 알고 나를 깨달아 확실하게 승리하는 비법을 알아봅시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쾌속 진군을 계속하던 일본군 앞에는 수백산맥이라는 거대한 자연적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조령 중령 주품령으로 세 곳밖에 없었지요. 이들은 모두 골짜기 사이에 있는 좁은 산길이었지요. 이런 곳에서 산속에 매복을 하고 다가오는 적을 기습한다면 적은 큰 혼란에 빠졌겠지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의 조령은 꽤나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거쳐야 할 관문도 여러 개였지요. 이러한 곳에서 높은 고지를 미리 선점해 두고 일본군이 좁은 길을 따라 들어오면 기습해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립 장군은 부하 몇몇만 데리고서 조령을 대충 훑어본 뒤 험한 지형에서는 기마대가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탄금대로 군사를 물려버립니다. 조선 최고의 장군에게 국왕이 거는 높은 기대 때문에 신립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지연전보다는 하루빨리 기마전술로 대승을 거둬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프랑스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육군 보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전투기 반격만을 생각했던 프랑스는 독일의 전격전에 휘말려 유럽 최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너무 쉽게 패배해버리죠. 기존의 전술만을 고집했던 프랑스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도 도저히 독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조령에서의 방어는 너무 쉽게 포기되어지고 조선군은 달천 평야에 배수진을 쳤다가 끔찍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달천 평야는 조선 북방 지역의 평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병이 마음껏 달릴 줄 알았던 달천 평야는 이전에 내린 폭우로 진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백성에게 돈을 주고서 정보를 얻었던 일본군보다도 조선군은 판금대의 지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력에 있어서는 조선군이 불리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탄 기병이 많아 유리할 수도 있었지요. 다만 전투 숙련도 면에서 지방군 보병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의 태도도 판금대 전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군은 신립장군이 직접 지형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지형 파악을 마무리해버렸죠. 그래서 달천 평야의 진창으로 인해 기병의 기동이 어렵다는 세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지역민들을 매수해 각종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가는 그런지 없는가? 저기 위쪽에 산길이 있었지? 아이고, 거긴 너무 험해서 안 될걸요. 다른 길은 없구만요. 나이토 이토리마스. 서요. 결국 조선군은 자국에서 벌이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보다도 지형을 잘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 차이가 전투의 승패를 갈라놓았지요. 게다가 신립은 전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자신보다 앞서 이일이 방어를 위해 대구성으로 떠나자 이일이 먼저 가니 나는 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적의 실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는데 자신감이 넘쳐 전투 준비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 역사신 판금대 전부의 전술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설에는 조선군이 미처 조령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 판금대 전투와 같이 야전을 벌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병 8,000명은 급히 징집된 지방군이므로 전투력이 낮아 여전히 쓸모가 없어 충주성에 배치해 수송전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예비대로 기병 2,000명을 후방에 대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기병 6,000명을 공대로 하여 달천 평야의 진을 펼쳐둡니다. 읽고 이틀 뒤에 고니시 유기나가의 제1군이 조령을 넘어 달천 평야에 나타납니다.
の高値が雲に届くがごとく我らも勝利に手が届くであろう。皆の武運を祈る。 먼저 고니시는 조선기병의 반포위 당하지 않게 요시토시와 시게노부의 군대를 좌우로 길게 떨어뜨려 역포위를 노립니다. 그리고 하루노 부군을 별동대로 하여 비밀리에 수심이 얕은 강상류를 건너게 하지요. 이에 조선기병대는 빠르게 돌진하여 고니시의 본대를 노립니다. 먼저 군기병이 화살을 날려 적이 지명을 흩뜨려 놓은 후에 창기병이 돌격합니다. 이에 고니시의 본대는 병사 1천을 잃고 뒤로 물러나고 조선 기마대는 진을 재정비하고 2차 돌격을 준비합니다. 잃고 2차 돌격을 감행했을 때 일본 좌우군의 매복 때문에 조선군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판금대 전투와 흐름이 동일합니다. 더 이상의 돌격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조선군은 진을 재정비한 후 강상리로 가서 충주성 쪽으로 후퇴하려 하지요. 그렇게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강 건너에서 갑자기 일본군 별동대가 나타나고 이내 격돌이 일어납니다. 조선군의 위기입니다. 조선군의 후방을 차단하려 사전에 보낸 하루노부의 별동대가 활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 기병대가 돌격하여 조선기병 본대를 구원합니다. 순식간에 전력의 30%를 잃은 하루노부군은 후방으로 후퇴합니다. 그렇게 양측이 진을 재정비하고 강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군대가 조령을 넘어옵니다. 일본 제2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2,000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조선군에게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 순간이었죠. 반대로 일본군의 사기는 승천하고 있었습니다.